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무 관련된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행정구제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합니다. 내용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 가족 간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는 부자지간이 될 수도 있고 모자지간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이렇게 어쨌든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있는 사항을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보고 이것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분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부간에 노력해서 이제 돈 3억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3억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일단은 부탁을 하자 하고 둘이 합의가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3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빌려달라고. 아버지는 아들의 그 평소에 그 행실과 이런 걸 모든 걸 봐서 믿고 바로 그래 나는 너를 모든 걸 믿는다 하면서 3억을 선뜻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3억을 받고 6억을 맞춰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이 맞춰지니까 몇 개월 있다 해당 세무서에서 증여세라고 해서 6천만 원이 부과되는 고의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6천만 원이 왜 나오냐, 이게 증여가 아닌데 아버지한테 빌린 건데, 물론 서로가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거를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사실상 빌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등기 이전을 마친 후에 자기 소유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융자를,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최고를 얻으니까 2억 7천이었어요. 그래서 2억 7천만 원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렸어요. 돌려드렸는데 우리가 이 큰 돈을 보통 보면은 찾아서 돌려드리고 이런 법은 없잖아요. 통장 거래가 중심이 되겠죠. 자, 통장 거래에 그 내용이 증빙이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3억 빌린 거 하고 또 나중에 2억 7천 갚은 거 하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본인들이 부과한 게 옳다고 이 취하를 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생각할 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였지만 가족간이었지만 돈을 돌려줬는데 왜 나에게 이 세금이 6천만 원씩 나와야 되냐, 증여가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를 서류를 준비해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내용을 호소를 했어요. 너무 억울하다. A라는 세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하다.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인정을 해버린 거다. 라고 항변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호소,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검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무서로부터 자료도 받고 또 이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니 이거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좀 부당하다라고 국민권익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는
이 내용을 갖다가 세무서장한테 이거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라고 일단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단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했기 때문에 권고권만 있고 명령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정 권고권을 받은 세무서장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라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고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권고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더라도 일단 권익위원회 권고, 시정 권고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을 살펴서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증빙 자료를 다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통장으로 받은 3억 원 그리고 수개월 후에 집을 매입을 해서 융자를 받아서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아버지께 2억 7천을 통장으로 드린 거 이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세무서장이 이제 직원 간의 간부 회의를 거쳐서 나중에 이게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6천만 원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시 공문을 만들어서 이분에게 통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락이 났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이 흔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버지 가족 간의 거래가 금전거래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아들이 뭐 집을 사는데 이렇게 보태줘야 되는데 특히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는 그래도 좀 이게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그러니까 이게 출가한 딸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서로가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시집간 아들은 딸에게 이 돈을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줬다 하면은 이거는 증여로 보기가 쉽잖아요. 논란이 소지가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로 부과하지 말고 상세하게 더 내용을 살펴보고 정확히 판단 후에 부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를 결정을 해라 라고 시정 권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라는 그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2000년 10월 27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금까지처럼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 규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지금. 그래서 규제 지역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많고 적음에 떠나서 무조건 거래 지역에 규제 지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설사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샀다 하더라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 이하는 비규제지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준비하는데 좀 귀찮아서 그렇지 사실은 제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더 이상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면.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일단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족 간에 저희도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 딸이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없는데 엄마가 아버지 몰래 좀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그거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또 부과의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쓰십시오. 쓰고 나서 그대로 그냥 계속 잊지 말고 매월 돈을 그 출가한 딸이 갚지 못하면 돈을 매월 이자를 계속 통장으로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통장으로 받으면 일단은 대여가 되는 거죠. 빌려간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빌리고 갚는 내용이 나오면 큰 염려는 할 수 없다.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항상 이렇게 많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일단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하단에 설명란을 제가 상세하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설명란을 잘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았으면 지금 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양질의 방송 내용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